해버리면 끝나는 그 부분의 문제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봐. 자, 하리나 유형 16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제일 복잡해 보인다. 뭐 다 좋아요. 아무거나. 똑같아. 내용은 그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85번이요. 그럼 985번 할 테니까 설명 들어봐봐.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때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항상 먼저 본다. 가로축 뭘로 돼 있니? T. 시간. 그 다음에 세로축은 위치. 위치. 오케이. 그럼 시간과 위치야. 헷갈리지 말고. 여기가 3,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조금 과장을 해줄게요. 이런 운동 상태야. T고 X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보기를 보지 말고 이 운동을 한번 살짝 읽어보자. 이건 X 그래프니까 여길 기준으로 앞쪽, 뒤쪽 이런 개념밖에 없어. 그러면 출발을 여기서 했다는 거는 원점 출발이 아니라 이미 여기 기준점 기준으로 저 앞쪽에서 출발한 거야. 그 달리기 할 때 보면 왜 빨리 달리는 애들이 야, 네가 조금 앞에서 뛰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이제 출발하고 A 때까지 운동을 볼게.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이냐? 뒤로 가고 있는 거 보여? 응? 뒤로 A초를 지나면서부터 B까지는 앞으로 막 갑니다. 또 그러다 B부터 D까지는 계속 뒤로 가요. 그래서 기준점을 지나서 계속 뒤로 간 거야. 그리고 D점을 지나면 다시 앞으로 전진. 그래서 2점이 0 자리에 온 거죠. 기준점 자리까지. 그리고 계속 앞으로 가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A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니네 빨리 이 그래프, X 그래프니까 접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봐. 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뒤로 가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V가 플러스인 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뒤로 가는 자리, V가 마이너스인 자리, 여기가 V가 플러스인 자리. 그렇다면 아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자리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그 함수 그래프에서는 극대극소 위치를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여기 극대극소 자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극대극소 자리 맞아? 안 맞아? 맞아? 여기 극대극소 자리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운동 중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 곳은 어디야? A. 그 다음에 다시 A 다음에 B라고 자꾸 C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 0 기준으로 위아래니까 자꾸 V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극대극소 위치 그래프에서 극대극소 위치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야. 그 앞뒤가 속도가 바뀌는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요? 그럼 여기 D가 바로 또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접선을 긋던가 극대극소 위치를 찾던가 속도가 변하는 곳. 즉 앞뒤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이걸 볼게. 네, 그 정도는 대충 봤어. 자, 이제 대답을 해볼게요. T가 C일 때와 T가 2일 때 점 P의 운동 방향이 반대다 그랬어. 점 C를 봐봐. T가 C일 때 여기는 운동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뒤로 가고 있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T가 2일 때 여기는요? 앞으로 가고 있는 운동이죠. 접선 기울기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뒤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다, 반대다 이 말은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고 여기 속도가 플러스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지. 오케이? 귀여운 참입니다. 니은 0부터 2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요 사이까지 봤을 때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다. 몇 번 바꿔요 그러면? 3번. 어디? A. 네, 극대극소 위치. 하나, 둘, 세 V. 됐어요? 그 다음 0부터 2까지 점 P의 속도가 되는 순간이 2번이다. 속도가 0이라는 건 접선 기울기가 얼마인 걸로? 0인 걸로. 그러면 아까 극대극소 위치는 여기
여기가 바로 속도가 제로인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군데 틀렸네. 네,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0부터 2까지 봤을 때 t가 d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어떤 개념을 갖고 보는 거냐 봐봐. 여기가 기준점인데 어떤 놈이 앞으로 갔어. 그러다 갑자기 뒤로 돌아 뛰어. 미친놈이야. 그 뒤로 막 뛰다가 또 자리 바꿔서 뛰어요. 여기가 기준점이야. 여기는 앞으로 가 있는 상태고 여기 뒤로 가 있는 상태를 생각해봐.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데가 어디야? 여기지.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플러스 쪽으로 멀리 떨어졌냐 마이너스 쪽으로 멀리 떨어졌냐 이거 관계하지 않고 그냥 진짜로 먼 곳이야. 그럼 아까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 점 기준으로 가장 멀다라는 느낌은 결국 이 길이 아니면 이 길이가 가장 멀리 떨어진 건데 둘 중에 여긴 제가 지금 아까 그림을 대충 그렸지만 거기 나온 그림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여기 기준선에서 멀리 가 있는 거야? D. 그러니까 여기는 D점 멀리 있다. 이거 참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멀리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는 건 기준점에서의 절대값 개념으로 이 길이가 어느 게 더 기냐를 찾는 거니까 얘는 앞으로 이만큼 위치, 여기는 뒤로 이만큼 위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죠. 자, 985번 뭐 복잡해 보여도 계속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그 문제 중에 가속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유형 17에 나오죠. 지금 여기는 가속도 개념이 없어요. 985 보기에는. 그러면 윤주가 987번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984번에 아, 984번.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가속도가 음수냐 그랬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그러면 내가 저기 칠판에 그림을 그리겠지만 984번 그림을 봐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는데 여기 뭐 있어요. A, B, C, D 여기 8이고 자 거기서 다른 거 말고 디귿 거기 볼게. 운동 방향을 처음 바꾼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건데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 그래프에서도 지금 여기가 X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맞죠? 오케이? 그러면 요 자리 처음 운동 방향을 바꾼 요 자리가 가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아까 말했을 때 가속도라는 건 사실은 그 위치 그래프를 몇 번 미분한 상태지? 2번이니까 아까 이 함수로 말하면 F2 그러니까 2번 미분한 상태인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한 가지씩 물어볼게. 요 자리는 현재 속도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오케이? 그러면 속도가 플러스긴 한데 이 그림 모양이 이 부분이 지금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지? 그럼 아까 말했을 때 F2'의 그래프 요 값이 양일 때와 F2'의 음일 때 그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기했는데 F2'이 양일 때가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잘 헷갈리지? 그러면 2차 함수 생각해. 2차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일 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양일 때가 아래로 볼록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안 헷갈리지? F2'의 음이라는 게 최고차 함계수가 그 마이너스인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좀 생각해. 그러니까 무슨 그림이냐면 위로 볼록한 그림. 그러니까 이 위로 볼록한 그림 위치 어디 갔어? 여기다. 위로 볼록한 위 위치. 이 위치는 여긴 속도로 말하면 플러스고 여긴 속도로 말하면 마이너스인데 위로 볼록이니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는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까 한 얘기 조금 기억할 수 있나요? 네.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속도는 음수인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디귿번 보기는 참이에요. 지금 우리 원제는 뭔 소린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상 잘 보시고. 자, 그러면 가속도 얘기가 하나 더 나오니까 한 문제만 더 합시다. 그러면 86, 87 중에 성주야? 네? 86, 87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 뭐 둘이 비슷해요. 아무거나 해도 돼요. 47.
기억 니은들 많은 거 없죠? 그 갑시다. 지금 그 그래프를 보고 뭐부터 봐야 되는 거냐? 가로축과 세로축의 내용을 보시라. 이거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래 되어 있단 말이지. 그때 여기가 A입니다. 보기는 쳐다보지 마시고 얘만 읽으려고 한번 노력해봐. 최대한. V 그림이야. 그럼 내가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되나 봐. 0부터 B까지는 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부터 찍자. 이게 V 그림이 F 프라임 그림과 같은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0 되는 자리부터 일단 체크할게요. 여기가 바로 극대극소 위치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곳이야.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항상 V 그림은. 그러면 속도가 제로가 되는데 여기 양이었다 음으로 바뀌니까 극대 자리인데 그 극대 자리도 역시 앞으로 가다 뒤로 가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여기도 극대극소 위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그리고 0부터 B까지는 V 자체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B부터 D까지는 V 자체가 마이너스야. 즉 앞으로 가고 있는 운동 위치고 여기가 뒤로 가고 있는 운동 위치. 자,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이 또 이제 보면은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부분 정도는 가속도가 음수인 곳이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림 가속도를 보면은 점점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가속도가 플러스인 자리. 이 정도까지가 그냥 보고 읽을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보기 읽을게.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럼 T가 A일 때는 양수 쪽에 있으니까 V가 플러스, C일 때는 V가 마이너스 이므로 결국은 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건 당연히 맞는 말. 기억 참. 그 다음 니은 T가 B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꾸 여기서 이걸 맞다고 틀리는 애들이 생겨. 선생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는데 맞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 여기 두 군데 B하고 D. 내가 문제 잘못 읽었네. T가 B일 때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습니다. V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니은도 참. 디귿 B부터 C까지만 쳐다봐 그랬어요. B부터 C까지만 쳐다봐. 그래놓고 나서 속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냐를 물어보고 있어. 이건 가속도 물어보는 거야. 속도 자체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아까 보면은 어떤 놈을 미분한 놈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앞에 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모양이 무슨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F2' 즉 가속도가 음이란 얘기야. 음이란 얘기입니다. 가속도가 양이란 얘기죠. 미안해요 자꾸. 아래로 볼록이면 F2'이 양이니까 가속도가 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헷갈린 사람은 V 그림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한 놈이죠. 가속도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그러니까 가속도 자체는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요. T가 D일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그랬어. 그러면 속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D인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으로 나와 음으로 나와? 양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가속도가 양인 지점이야. 아니면 아래로 볼록 모양이니까 그냥 양이야 해도 돼. 어떻게 해석했대? 그래서 리을은 참이 됩니다. 잠깐만. B부터 C까지를 물어봤지? 나 그럼 잘못 읽었는데? 디귿을? 미안해. 혼돈되겠다. 디귿 보면 B부터 C까지만 읽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속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네? 그럼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C부터 D까지였으면 지금 말이에요. C부터 D까지면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속도가 증가한다. 잠깐만. 아까는 그게 틀린 표현이 아니잖아.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한다. B부터 C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속력이 증가하고 속도는 줄어들고. 속도는 작아지는 거죠. 속도는 작아지는 게 맞지? 마이너스 1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속도가 변하잖아. 근데 왜 가속도가 음이 되지? 지금 여 자리는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음이 되잖아. 그럼 가속도가 음이잖아. 네. 그럼 속도가 줄어드는 게 맞죠. 속도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디귿은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증가한다가 아니라 속도가 감소한다 쪽으로 봐야겠네.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 쪽이라 아마 혼돈이. 여기서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0이 됐다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작아지는 거죠. 값이. 속력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네. 속력으로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속도는 작아진다.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귿번 보기에 속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건 속도가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속도는 왜 플러스가 생기지? 그건 상관없죠. 가속도는 커지고 있는 거죠. 양의 값이 되죠. 가속도는 이 구간에서 가속도 자체는 음인데 속도가 좀 커지고 있어. 가속도가 커지고 있어. 가속도가 속력이 가속도가 커지고 있어. 미안. 속도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감소가 맞아요, 그냥. 지금 이걸 아까 내가 X 그래프랑 착각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설명했는데 그거는 틀린 설명. 다시 지울게. 리셋. 아까 XT 그래프. X 그림에서는 이 그림이 아래로 볼록인 거냐 위로 볼록인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 가속도의 크기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속도 그래프야. 속도 그래프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이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T가 D일 때 가속도의 값은 양이 다르을 때 이 자리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 맞으니까 플러스가 맞아요. 선생님 응? 여기서 응.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속도가 이쪽이 플러스가 큰 거야. 네. 그럼 1 속도하고 마이너스 2 속도하고 어느 게 큰 거야? 1이 큰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는 건 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속력은 뭐예요? 속력? 크기만을 나타낸 거라고. 속도의 크기, 절대값 개념.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1m/s를 가는 거고 얘는 뒤로 2m/s를 가는데 플러스가 더 큰 숫자야. 그러니까 속도는 얘가 더 큰 거야, 얘보다. 네. 속력으로 말하면 요때가 더 큰 거야. 빠르기로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놈하고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놈 차이일 뿐이야. 예, 그래서 그게 조금 혼돈되는데 속도는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든다가 맞는 거죠. 그 다음 미음. T가 D보다 클 때, 여기보다 이렇게 클 때, 이때는 출발할 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같은 방향인데 출발할 때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V가 플러스니까 앞으로 가는 운동이지. 그럼 여기 D는 앞으로 가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면 맞는 거는 기역과 니은과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맞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나요 또?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이건 설명을 뭐 할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변화율이 뭐죠? 변화율이 뭐예요? 난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 대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변화율이 뭐야? 성주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변화율이 뭐야? 갑자기 귀가 열렸어. 왼쪽 귀 커졌어.
너는 좀 잘 그냥 뭐 계속 대답할 수 있게 얘기해주지. 다시 얘기할게. 변화율이 뭐야? 네 글자로 얘기해. 델타 그럼 되지. 아이씨. 그럼 내가 힌트를 줄게. 미분 처음 배울 때 이거 배웠어. 이거는 어떤 그 떨어져 있는 두 점 네. 사이에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개념이었지. 네. 그 다음에 뭐 배웠어? 순간변. 순간 변화율인데 요새는 순간이란 말 안 쓴다. 변화. 변화율이라고 하지. 자, 그게 무슨 뜻이었어? 미분. 미분계수라고. 그러니까 변화율 구하라는 건 미분한 다음에 숫자 대입해서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미분하면 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율이란 말을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변화율은 그냥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야. 예를 들면 t가 3초일 때의 변화율. 그러면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3 대입하면 돼. 이런 뜻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돼 있죠. 길이, 넓이, 부피. 그러면 내가 결론을 미리 내줄게. 유형 그 18, 19, 20 세 개인데 그냥 똑같은 문제야. 길이에 관한 식을 쓰거나 넓이에 관한 식을 쓰거나 부피에 관한 식을 쓴 다음에 미분하고 대입해. 이 뜻이야 그냥.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주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장면이 아니 헤어진다는 게 진짜로 막 완전 헤어진 게 아니라 꽁냥꽁냥 놀다가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잘 가 이러고 있는 장면. 그게 학교 시험 문제인데 칠판 봐 그냥. 또 가을이고 비도 살짝 오고 이제 분위기를 좀 센티미터하게, 센티미터 하면 좀 이상합니다. 센티멘털하게 가로등이 하나 있어요.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요 밑에서 이제 10시 대기 3분 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10시 이전에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잘 가. 10시 이전에 집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내 무덤을 팠구만. 뭐 그럴 수도 있겠. 하여튼 이 결론부터 내고. 근데 여기서 성주랑 남자친구가 이제 너 가, 집에 가, 잘 가 하고서 헤어지기 싫지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면서 남자친구 갔어요. 그래서 이제 헛헛한 마음으로 집으로 성주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주 바지 입고 만났어, 치마 입고 만났어? 쉬마. 치마.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딱 헤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날이 또 이렇게 서 있는데 가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두 개가 있어. 딱 둘 중에 하나이거나 두 개를 동시에 내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표현이 중요한 거야. 이런 상황을 주고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그럼 책에 보면 이거 두 개 동시에 물어보든 이거 하나만 물어보든 그랬을 거야. 이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자, 다시 상황으로 돌아갈게요. 얘가 일정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속력으로 할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이 가로등에서 나온 빛은 직진할 것이고 그림자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요 머리 끝 지점을 지나서 그게 여기에 요렇게 바닥에 요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걸 지금 아예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고. 알겠대요. 알겠다고 했으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진짜로 요 그림자 길이만 놓고 미분해서 쓰라는 거야.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라는 얘기라고 했고, 요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두 번째,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는 건 실제로 가로등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미분해서 쓰라는 거야.
그럼 끝. 다시 빨간 길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물어보는 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이 파란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물어보는 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이 파란 길이를 구할 때는요, 파란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요 길이를 구하시고 또 요 길이를 나타내서 요 두 개 더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푸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사용되는 거냐면 아무것도 없이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있는 거냐면 뭐 예전에도 한번 했었어. 움직이는 물체가 나오는 문제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t초 후의 상황을 그리는 거라고. t초 후에 어떻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얘가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t초 후의 상황이면 얘가 얼마나 가 있는 상태일까?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어.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야. 근데 t초 후에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1초면 2, 2초면 4, 3초면 6, t초면 2t.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금방 이 문제 읽자마자 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이제 빨간 길이가 문제인데 그 빨간 길이를 구할 때 닮음 쓰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닮음이라는 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있고 그냥 단순하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어? 네, 그럼 끝.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서 두 개를 다 구해볼게. 그럼 윤주로 넘어갔어. 989, 990 두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주든 이거 두 개 다 구해볼 거거든. 하나만 선택해보자. 89, 90이야. 일단 몇 번? 89로 할까요? 그래도 그림자 길이 변화율인데 두 개 다 할 거예요. 자, 그럼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걸 단순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등 높이는 4.5m. 성주 키는 180. 그러니까 1.8. 자, 그리고 나서 몇 초 1.2로 걸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림 자체는 t초 후의 상황. 그렇다면 요 길이가 얼마? 1.2t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걸 구하라고 하든 이걸 구하라고 하든 요 길이가 나와야 문제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 길이를 뭐 p라고 둡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닮음을 써볼게. 그러면 4.5 대 1.2t 더 4.5 대 1.2t 플러스 p 요거이고요. 그 비율이나 1.8 대 p나 똑같은 거죠. 1.8 대 p. 그러니까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정리할게요. 지금 알고 싶은 건 p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4.5p는 1.2t 곱하기 1.8 플러스 1.8p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p를 이항시켜야죠. p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2.7p 가 1.2t 곱하기 1.8이 되죠. 좀 약분을 시킬게요. p는 2.7분의 1.2t 곱하기 1.8이죠. 요거 약분되면 얼마가 되나요? 3분의 2가 되겠지? 네. 그럼 요거랑 요거랑 하면 얼마가 되나요? 0.4에 이거 하면 0.4 아니야? 30분의 10이니까 0.4t 더하기 0.4t 되고 2가 있네. 0.8t.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0.8t로 숫자가 써지는 순간 끝난 거야. 어차피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든 속도를 구하라고 하든 미분계수 구하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에 그 뭐를 구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요거부터 쓰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누구의 변화율이야? 얘죠. 미분하면 얼마 나와? 0.8. 끝.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게 1.2t고 이게 0.8t니까 2t잖아. 미분하면. 이게 이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쓰면 끝이야. 맞아요? 자, 그럼 넓이, 부피도 그냥 한 번에 해버릴게요. 응? 이번에 어떻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어느 길이를 말하는 거라고? 내가 색깔을 빨간 게 요거고 파란 글씨를 요걸로 내가 맞춰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가로등 처음부터 머리끝까지가 그림자 끝이 움직인다라는 개념. 요걸 먼저 정하면 쉬울 거야. 그림자 길이 자체가 어떻게 변하니까 여기. 그래서 빨간 거랑 파란 거를 요 그림이랑 같이 색깔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넓이 부피도 그냥 한 문제 후딱 해버리고 적분으로 갈게요. 자, 넓이 문제 하나, 부피 문제 하나를 풀 건데 넓이나 부피나 똑같은 그림 갖고 갈게. 이번에는 저기 터키 아이스크림. 뭐 잡겠지? 그거. 그림이 994번으로 하나 해보고 999번으로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994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 그릴게. 근데 중요한 건 아무것도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넓이식을 쓰는 거고 부피의 변화율 그럼 부피식을 쓰는 거예요. 그냥. 보여줄게. 먼저 994번. 여기 터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원래 통 자체가 여기가 3cm래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랍니다. 자, 그런데 쭉 가봤더니 그냥 하나 그지? 했더니 이 액체 원료가 높이가 매초 1cm씩 올라가고 있대. 근데 이건 문제랑 관계없어. 여기 매초 1cm씩 높이가 올라가게 부으려면 점점 더 양을 많이 부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양을 많이 부어야 올라가는 높이가 일정해질 수 있죠. 어쨌든 그건 그냥 어쨌든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야. 매초 1씩 올라가니까 뭘 생각하려냐면 t초의 상황을 생각해라. 그럼 높이가 얼마가 돼 있을 상황이야? t. 매초 1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인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에 4초가 되는 순간 요 수면 넓이의 변화율 이랬어. 그럼 수면 넓이를 식으로 쓰란 얘기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약간 전지전능하게 약간 위에서 내려다 봤는데 눈높이를 딱 맞춰서 쳐다보면 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맞죠? 그때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10이었단 말이에요. 10대 3이죠? 그렇다면 요거하고 요거도 몇 대 몇? 10대 3이죠? 그러면 요 높이가 t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요만큼 되는 거죠? 10대 3이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3대 5 그러면 3분의 5 7대 2 그럼 7분의 2 이런 개념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그러면 문제가 요 넓이만 쓴다 그러면 얘만 활용하면 되는 거고 부피를 물어보면 파이 r 제곱한 다음에 h 곱하고 3분의 1 쓰면 되는 거니까 원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 t가 4초가 되는 순간에 넓이 변화율이니까 이 넓이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넓이는 s라고 쓸게. 시간당 넓이. 그럼 원넓이 쓰라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파이 r 제곱 요게 그때 t초 후에 원 그 수면 넓이죠. 그러면 4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니까 미분한 다음에 얼마 대입하라는 뜻이야? 4. 미분계수 4. 그럼 이거 미분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4를 대입하니까 4초 후에 넓이 변화율은 4 집어넣으니까요. 50분의 36 파이가 되니까 약분하고 25분의 18 파이. 요게 바로 넓이의 변화율. 그럼 이때 당시에 부피 변화율은 그럼 어떻게 쓰겠어? 부피니까 V라고 하면 원뿔 부피는 알죠?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 그럼 한이나 네 동생이 갑자기 원기둥 부피를 구한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원뿔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h 3분의 1 하면 된대. 동생이 물어봤어. 언니 왜 정확히 3분의 1이 되는 게 맞아? 어떻게 3분의 1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그럼
왜 울고? 일단 발로 까는 거죠. 외워 이거 4. 근데 미적분을 배우면 왜 정확히 3분의 1이 되는지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자, 하여튼 부피 쓸게. 3분의 1 파이 r제곱 아까처럼 파이 r제곱 r제곱 h가 t. 그러면 100분의 9인데 얘가 3이니까 100분의 3 파이 t 세제곱. 요게 부피식이죠. 만약에 4초 후에 부피 변화율을 물어보면 v 프라임을 구한 다음 이렇게 v 프라임 구한 다음 4초 후니까 변화율은 4를 대입해서 쓰는 거니까요. 까지 쓰면 부피 변화율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16 곱해야지. 아, 또 옳죠. 그러면 50분의 72, 25분의 36. 요만큼이 부피의 변화율입니다. 참고로 물어볼게요. 반지름이 R짜리 공이 있어. 9. 요거 건널비 얼마야? 건널비. 이거 외워라. 정확히 1학년 때 배운 거. 건널비. 그 다음에 부피 요 두 개 외워야죠. 건널비 얼마라고? 3분의 4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아야. 그러면 3분의 4야. 부피는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 3분의 4. 그래.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둘중 하나인 거. 공으로 9로 내면 또 이거 몰라서 틀렸다고 할까봐. 이거 보니까 건널비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털실 같은 걸로 그 왜 뜨개질 할 때 하는 두꺼운 털실 그걸로 여기를 감더라고. 다 감아가지고 여기까지 다 감아. 그 다음에 뚝 끊어낸 다음에 실을 펴. 실을 펴서 돌돌 감아 이렇게. 딱 저기 바닥에다가 모기 안 피우듯이 똘똘 감았더니 여기서 감았을 때 반지름이 R짜리 9라면 반지름이 2R짜리 원처럼 감기더라고. 그래서 이만큼이 건널비입니다. 이거 부피고. 이거 하니까 생각난다. 미국 수능 시험 문제 SAT 거기에 그 시험 문제를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는 문제가 나왔어. 한번 내볼게. 네. 이런 문제가 나왔어. 여기에 맞추면 오늘 가는 거 아니고. 여기에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있어. 그리고 이 바깥에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있어. 그래서 이걸 똘똘 굴린 거야. 그래서 몇 바퀴를 돌면 이 제자리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문제가 났습니다. 정답은 1, 2, 3, 4, 5 이렇게 있었어요. 문제를 다시 여기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있어. 네. 밖에는 반지름 1짜리 원이 있고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동전 굴리듯이 네. 똘똘똘 굴려서 이 제자리까지 돌아온 거야. 네. 이게 몇 바퀴 돌아갔냐고. 원이 몇 바퀴를 회전하고 있냐. 이렇게. 세 바퀴. 세 바퀴 그죠? 맞아요. 세 바퀴. 그래서 다 틀린 거예요. 왜요? 정답 2바퀴. 똥손 진짜. 정답 4바퀴. 네 바퀴입니다. 왜? 왜요? 굴려보면 알아요. 집에서 해보시기 바래요. 네 바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회전을 4회전을 해야 제자리 돌아가. 우리는 배웠지. 아니 이거 둘레길이랑 이거 둘레길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얘가 반점 3배면 둘레길이도 3배니까 세 바퀴 굴러가면 제자리로 올 거 아니야? 제자리 돌아온다고 세 바퀴 굴르면 된다. 이렇게 배우고 풀었단 말이야 여태까지. 네. 해보면 네 바퀴인 걸 알 수 있어. 왜요? 증명하기 힘들어요. 증명해 주세요. 이거에다가 이 반지름 비율에다가 플러스 더하기 1 해야 답이 되더라고. 그럼 만약에 4면 네 바퀴가 아니라 5바퀴. 그게 뭐랑 비슷한 원리냐면 이게 중심이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
이렇게 중학교 때 삼각형 있고 여기에 공을 이렇게 놓고 여기 주위를 따라 돌리잖아 한 바퀴 이렇게. 그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여기는 직선거리는 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도 이렇게 수직인 데까지는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코너를 돌 때 중심으로만 따져보면 이렇게 돌죠. 네. 여기서도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돈다고.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게 120도, 120도, 120도에서 원 한 바퀴가 생겨. 그래서 길이보다 한 바퀴를 무조건 더 돌아가는 어떤 현상이 있어. 수학자도 증명을 제대로 하진 않았어. 근데 비율 1만큼 바퀴가 생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 내고 시험 문제 내는 쪽에서도 이걸 낸 거예요. 근데 수학협회에서 수학자가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수정해 준 거지. 그래서 근거를 이제 된다고. 그럼 실제로 그럼 저기 동전 놓고 종이 잘라가지고 굴려봐 그럼. 네 바퀴. 그래서 그 문제는 전부 다 전체 오류 처리가 돼서 제 시험은 없었지만요. 제 시험 볼 수가 없었어요. 다 틀렸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다 틀린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변화율이라는 말까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요. 이번엔 행복한 1등급도 숙제를 내줘야겠구만. 아니에요. 겁먹지 말고 해 이것들아. 이번 시험 범위는 시험 범위 자체로 니네가 느끼는 것보다 좀 어려워 문제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자, 이제 적분 들어갑니다. 선생님 저 이야기 안 끝났잖아요. 뭐? 선생님 청소년 보호를 위해 10시 이전에 집 가야 된다. 맞아 그거. 나는 10시 전에 보냈어요. 아, 집 아들하고 너네들이고요. 그럼 집 들어가는 시간. 내가 9시 57분에 나는 끝내주고 집에 가라 했는데 니네가 집에 10시 넘어서 들어간 거죠. 집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주세요. 맞아요. 그래, 한번 얼마나 잘 따라하나 보자. 배울 건 배우고. 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게. 수투 이미 한번 해본 사람 있고 오늘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다고 치고 처음 배운다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분이 뭐죠? 이분 건데. 어유 누구야? 할인. 할인. 성주. 정답입니다. 적분이란 말은 실제로 어떤 정의보다 미분의 역연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잘게 쪼갰다의 개념이라면 사실은 적분은 그 잘게 쪼갠 놈을 적이 뭐야 적? 싸타. 너 배우는 건 틀려. 적. 그랬더니 무슨 군인들 적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쌓는다는 얘기야. 적립, 적금. 그러니까 잘게 쪼개진 놈들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넓히게 얘기할 거야. 혹시나 이제 필요하면 니네가 나중에 적분 활용해 그래프 아래쪽 넓히고 할 때 적분으로 구한다라는 걸 배웠을 텐데 이과 기준으로 설명을 잠깐 해줄게요. 실제로 어떻게 문과들은 그거 몰라도 상관없이 적분하면 돼.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과들은 이래서 적분하면 이게 넓이랑 같아지는구나. 쌤, 그 수학 나라 그거 적분 이야기 해주세요. 적분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거 그 미분이- 삼각함수 이야기. 미분 이야기입니다. 미분 귀신. 그것도 역시 미적분이 배워야 그 다음 미분 얘기를 다항 함수만 다루는 이 나라에서는 해줄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사인 장분도 나오고 코사인 장분도 나오는데 미분하면 지수 장분도 나와요. 미분에도 끄떡없는 지수 장분. 그때 해줬지? 미분에도 근데 죽었어요. 미분 귀신이 죽였죠. 자, 근데 부정적분에서 적분이라는 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실은 적분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 개념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가면 뭘 미분하면 얘가 나오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을 자꾸 하라고. 그래야 수능 문제 세지는 거야. 얘네 나중에 적분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적분하면 얼마가 돼? 이거 배울 거야 나중에. 이게 공식이야. 그러면 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겠냐? 상상되냐? 네.
뭐예요? 뭘 미분하면 이거 나와요?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 할 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지. 차수는 미분에서 n제곱이 나왔으니까 몇 제곱이었을 거야? n 플러스 1제곱인 상태였겠지? 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이거 미분해 n 플러스 1에 x에 n제곱이 되지? 네. 근데 얘랑 같아? 아니요. 안 되잖아.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해돼? 그럼 이 정도도 나와. 갑자기. 선생님 함수도 없는데 뭘 적분해요? 그러지 말고 뭘 미분하면 얘 나와.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걸 잊지 말고 계속 평소에도 해도 조금씩 뭐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응, 이렇게 적분하면 이거잖아. 맞아요? 응, 이제 그런 식이야. 역연산이라고 잔뜩 얘기만 해놓고 그냥 적분만 생각하지 말고 가끔씩 뭘 미분해 얘가 나오지? 그게 일종의 적분 공식과 같은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시죠. 이과들은 여기 빼기도 해요. 문과 따위는 더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미분의 역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호 소개를 좀 할게. 적분 기호는 요 기호를 씁니다. 뭐라고 읽어요? 배운 사람 있지? 요 내용을 소개를 할게. 그러면 기호 먼저 얘기할게. 지금 내가 한 설명은 뭐 문제 풀 때 사용한다 이걸 떠나서 그냥 요 정의를 조금 이해하는 측면으로만 얘기할게. 일단 요 기호는 요 기호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뭐라고 읽어? 이거 강북식 발음이고 강남식 발음으로 하면 아니 강북은 오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강남은 어린지잖아. 에? 오렌지. 아 오렌지. 어? 여기는 인테그랄. 강남 애들은 인티그랄. 근데 다 무시하고 그냥 인테그랄이라고 읽으시면 돼. 근데 실제로 얘가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I가 아니고요. 얘는 글씨가 S입니다. 왜? 왜 뭐야? S를 형상화한 거고요. 우리가 수원 배울 때 S 기호는 언제 보통 사용했지? 수원에서 S. 넓이. 넓이 또는 수열 같은 데서 합을 나타내는 거지. 아까 적분이 뭐랬어? 잘게 쪼개진 놈들을 계속 쌓아서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S가 주 의미야 사실. 근데 원래 S였는데 체중 조절에 실패한 윤주가 매달린 거죠. 윤주가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늘어진 거예요. 이게 못 견디고. 그래서 이게 확 오므라들면 S야. S인데 인테그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놈이 어떤 함수를 적분할 거냐. 네. 아 이거 배운 놈만 알 수 있을 텐데 괜찮으려나? 적분되는 놈 누구를 적분할 거냐. 적분 당하는 놈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반밖에 안 봐. 끝까지 봐야지. 나중에 이제 기호 저기 신경 안 쓰고 쓰게. 요 놈은 적분 변수라고 해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이 기호가 너무 너네들한테 낯선 게 우리 fx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표시했지? f 프라임 x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건 뉴턴
개념의 표시법이고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도 똑같은 식의 미분을 연구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fx를 x로 미분하였다. 이것도 fx를 x로 미분하였다. 그럼 적분할 때도 사실은 어떤 문자로 적분하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네 시그마 배울 때 얘들아 이거 얼마예요? T. OT지? 네. 그러니까 얘 아닌 글씨는 사실은 다 상수 취급하는 거지. 맞아? 네. 응. 여기서도 적분 변수가 dx라고 돼 있으면 x가 적분 변수 나와 있으면 x라는 문자는 내가 실제로 적분해야 될 함수에 해당되는 뜻이고 x 아닌 문자들은 그냥 숫자 취급하고 바깥으로 빼버린다. 그러니까 얘가 x로 적분. 그럼 얘도 사실은 뭘로 미분한 거야? 문자? x로 미분한 거야. 얘를 t로 미분하면 0이에요. 상수 미분하면 뭐 나와? 0 나오지? 얘를 t로 미분한다는 건 x가 상수 역할밖에 안 되는 거라고. 미분하면 제로죠. 편미분. 그냥 몰라. 빼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게 그러니까 x라는 어떤 그 문자로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미분 배울 때 요거 배웠냐 안 배웠어? 무슨 뜻이지? x의 요 어떤 일정한 간격. 그치? 요거 소문자로 썼다고 생각하면 돼. dx, 델타 x 또는 dx.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x 요만큼 간격인 거야. 그럼 아까 니네들 이거 풀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숫자 나오면 이게 뭘 나타내는 의미로 나중에 사용되냐 하면 넓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이게 왜 넓이 개념이 될 수 있냐면 fx는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이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x야. 그럼 여기 fx라고. 그러면 요 길이하고 dx니까 x 요만한 간격. 요만큼. 그거 곱하면 뭐가 되겠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나타내겠지. 걔네들을 다 아주 짧은 간격이지만 얘네들은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이 아래쪽에 넓이 개념이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란 말이야 나중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그러면 얘를 적분해서 나온 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fx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얘를 스몰 fx를 적분해서 나온 놈. 근데 왜 한 부정적분이라고 했는지 얘기까지만 할게. 그러면 이제 뜻은 되니까. 이건 상수예요. 이건 또 왜 붙어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얘기 1분만 딱 하고 쉬는 시간 할게. 자, 어떤 함수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요 놈이 2x제곱 마이너스 5x였어. 이거 미분하면 뭐 되냐? 4x 마이너스 5가 되지. 그럼 요 놈을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2x제곱 마이너스 5x. 맞죠? 자, 다른 거 하나 써볼게요. fx가 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야. 미분하면 뭐 나오니? 4x 마이너스 5. 너무 잘하는데? 그럼 얘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돼? 2x제곱 마이너스 5x 얘야. 이거 적분하면 둘 중에 하나, 그지? 그럼 fx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이야. 이거 미분하면 뭐 나와? 4x 이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 적분하면 사실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얘가 나와야 돼.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가 달랐는데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놈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야. 이 여러 개 중에 어떤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이름 붙인 거야. 한 부정적분. 근데 이게 그냥 뭐가 나올지 몰라요라고만 생각할 건 아니고 요만큼까지는 똑같더라니까. 그 뭔 차이밖에 없어. 상수 차이밖에 없지. 그러니까 상수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수 차이밖에 없어.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에다가 상수가 없으면 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상수가 더해지면 얘가 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상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형태를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놈이겠죠.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너네들한테. 그럼 사실 뭐가 될지 모르니까 이걸 적분하면 이런 함수 형태에다가 상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조건으로 정해지겠죠. f0가 0예요. 그럼 이거고 f0가 3이에요. 그럼 얘는 거고 f0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럼 알려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게 한 부정적분이 요 놈이 되는 거고 적분상수가 붙게 되는 적분 방식을 취한다. 자, 결론은 이거 하나 더 마지막.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하자. 이 말이 이해되니? 이때 이 라지 fx를 부정적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시함수라는 말도 쓰는데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근본되는 어떤 놈이겠죠. 자, 근데 시험 문제 하나 소개해 줄게. 여기까지야. 시험 문제 하나 소개해 줄게. 혹시 시험 문제 fx,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 건 이걸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라지 fx를 미분한 놈이 스몰 fx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로 스몰 fx를 부정적분한 게 라지 fx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지만 우리 머릿속으로는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스몰 f인 거고 이 중에 어떤 놈이 라지 f인 거야. 그러니까 스몰 f를 적분해서는 라지 f를 정할 수가 없어 사실. 그러니까 뜻은 그 뜻이지만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풀 때 사용하는 건 얘를 미분하면 전부 다 얘든 상관없이 뭐가 나와. 얘가 정확히 되지. 그러니까 이걸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문제 중에 라지 fx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적분이 아니라 미분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 됐어요? 자, 이제 뭐 다 됐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거의.